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업비트 어플을 이제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또 이제 하락장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알트들이 조금씩, 특히 잡코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잡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막상 이제 이게 또 매수하기가 좀 겁이 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트코인을 어떻게 선별하고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영상으로 짧게나마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매수 전에 항상 어떤 걸 확인해야 하냐면, 첫 번째, 이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비트코인 차트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날봉상으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런 하락 트렌드 라인, 그리고 요런 가장 중요한 저항 매물대 라인,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왜 받고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이런 매물대 중요 저항 라인에서, 이 하락 추세선 라인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빠진다고 무조건 뭐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인들을 그려놨잖아요. 이게 적어도 어느 선에서 어느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떨어지면은 이런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때 매수를 한번 받아보겠다. 혹은 이 라인이 뚫리게 되면은 빠르게 손절을 치고, 혹은 여기서 매수 받고 이게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라인에서 익절을 날려야겠다. 이런 걸 애초에 먼저 구상을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예상을 또 해볼 수 있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고 해서 파동 관점을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승 파동 있죠. 보통 지금 여기를 A, B, C로 많이 보고 있죠.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많은 시나리오를 많이 쓰고 조금 더 많은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항상 작도를 하는데, 일단 이 A, B, C라는 관점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이게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A, B, C, 요 부분도 있죠. 요 부분이 이중 지그재그로 저는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A, B, C로 나왔을 때. 아마 카운팅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하면은 채널 라인 그려놓고 하면은 카운팅이 다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결론은 A, B, C인데, 음 여기서 여기죠. A, B, C 봤을 때 1.618을 돌파를 해주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이미 여기 1 지점을 넘었을 때부터 하락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결국 떨어짐 없이는 올라가는 차트는 없고요. 이게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알아보고, 두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왜 참고를 해야 되냐면, 자, 한번 또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날봉 차트인데, 요것도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측이 다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886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ABC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리딩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1, 2, 3, 4, 5 나온 다음에 ABC를 빼주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이제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관점도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결국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상승폭만큼 알트코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지, 혹은 만약에 얘가 100% 상승했다면 20%, 30%밖에 못 따라오는지에 대해서도 알트코인 그간의 변동폭을 보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풍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할 때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속도에 반해서 그 상승분에 대해서 잘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비트코인 흡성대법이라고 하는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거는 코인 전체 시가총액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45.85라고 돼 있으면은 코인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 세 번째 알트코인 상위 종목이라는 거는 업비트를 한번 가볼게요. 업비트 보시면은 전일 대비 눌렀을 때 쫙 뜨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전일 대비 누르면은 이 그날 당일에 상위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상위에 있고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들보다는 거래 대금이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출발한 종목들은 이런 장대 항봉에서 탑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 눌림목 자리를 잡아서 탑승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달리는 말에 알트코인은 타는 거 아닙니다. 특히 업비트 기준, 잡코인 기준으로는. 아시겠습니까? 거래 대금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거래 대금이 몇 달 전과는 완전 다르죠. 그래도 가장 상위에 있는 종목이 지금 플레이 랩이네요. 이런 거래 대금이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들로 보시는 게, 이런 종목들로 이제 알트를 선별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래 대금 아예 붙지도 않은 종목들은 봐봐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제자리 움직임이죠.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짧은 스윙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움직임이 많은, 이런 거래 대금이 많은, 좀 더 잘 팔리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으로 보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52주 최저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시죠? 52주 최저가가 2020년 9월 23일인데 지금 이더리움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 이더리움으로 말고 좀 약간 레벨 낮은 코인으로 볼게요. 디카르고 22원이죠. 최저가. 지금 얼마예요? 142원이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22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52주 최저가가 22원이었다가 지금 142원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그 22원대에서 잡았다는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일단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보다 쩐이 많은 그 누군가들이 22원 저런 평단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비 너무 또 많이 오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 조심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뭐 굳이 단타나 뭐 단기적으로 가져갈 거면 신경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약간 이거는 번외의 편으로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비트코인에 따른 움직임이 대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 볼게요. 일봉으로 치고 일단은 비트코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어느 정도 올랐나? 한 43%, 44% 정도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알트들이 얼마나 따라와주고 있나 그거를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많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빨리 따라와주는 코인들도 있고 그에 반면에 그냥 제자리 걸음인 코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따라와줬죠.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이런 강한 파란색 라인 이거는 이제 중요 이런 저 뭐냐 매물대 라인들 뚫어주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고 이제 관심 종목에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보다는 오히려 저런 코인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봐봐요. 지금 이거는 이것도 많이 올랐네. 그래도 뭐 잘 따라왔네요. 대부분. 근데 눈에 띄게 많이 오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파악해가면서 이거 많이 못 올랐네요. 비체인은. 아무튼 요런 걸로도 추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 종목 선정 후 확인 사항을 또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알려드렸던 이런 방법들로 자신만의 이제 또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알트코인을 저 같은 경우는 한 5종목에서 10종목 가까이 추리거든요. 일단 확인 사항은 자 예를 들어서 비체인이라고 해볼게요. 비체인 코인을 보고 손절가과 목표값을 정해야 돼요. 무조건 이 코인을 매수하기 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평적인 매물대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RSI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중에 이건 설명드릴 거고 제가 이 평선 강의를 이제 앞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비체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5일선이 21선 돌파 첫 번째 골든 크로스 내주고 61선 돌파했는데 지금 이 241 제가 말하는 장기 이평선 하데스선 네, 지금 걸쳐 저항을 계속 여기 못 뚫고 있죠. 하지만 또 이 61선은 이 위로는 올라갔고 61선이 지금 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약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봐주고 이 121선 요 정도 위치에 있다 150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수평적인 매물대들 이런 라인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매수 어떻게 타점을 졌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이런 눈에 띄는 꼬리 고점 라인들 돌파했을 때 추격 매수 붙으시면 돼요.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도 매매 가능하고 뭐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뭐 도지코인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요런 중요 레벨대들 중요 지지 구간들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었구나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요런 지금 요 정도 레벨을 넘어서야 되구나
적어도 보통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이게 진짜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5일선이 21선 뚫었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60일선, 이 노란색 선까지는 상승분을 보여주고, 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초록선 120선까지는 무난하게 뚫어주거든요. 만약 상승분에 힘이 더 남아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이런 수평적인 라인을 계속적으로 그어 보시면서 어느 구간대에서 잡고 어느 구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겠다 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했죠. 하나 더 설명하자면은, 주봉, 달봉, 얘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구나, 요런 지지 받고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 아까 말했죠. 그래도 매매를 할 거면은 거래대금 있는 게 좋다. 근데 꼭 이 코인, 예를 들어서 비체인에 대해서 코인의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코인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과는 좀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펀더멘탈을 많이 보죠. 물론 기술적 분석인 차트도 많이 보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펀더멘탈은 안 보고 거의 기술적 분석을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 차트에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들까지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오를 자리에서 오르고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저 정보, 호재, 악재 같은 경우들은 재료일 뿐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찾아봐도 된다. 오히려 혼동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더 생겨서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못하고 익절 라인에서 익절을 못해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업비트 기준 알트코인 기술적 매매에서 사용하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 이동평균선, 볼리저 밴드, RSI 요 정도, 이 세 개 정도를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는데, 그중 제가 말했죠,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는 추세 매매를 하는데 유용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박스권 매매보다는 무조건 추세 매매를 위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SI는 이제 간단해요. 요거는 과매수 과매도 정도만 확인하셔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선은 이제 이야기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1편은 여기서 끊고 2편에서 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뵐게요.